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저한테는 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가끔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예컨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네. 속도는 토끼가 막 우수생이죠. 네. 게임이 안 되죠, 거북이하고는. 근데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겼을까요? 인내심. 예? 인내심 때문에. 인내심이 있어서. 또 왜 이겼을까요? 검량, 그 목표가 있었어요. 검량, 꾸준히 내 갈 길을 간다.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 근데 삶의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토끼는 목표가 누구냐면 토끼예요, 토끼. 뛰는 거 보는 거예요. 자식 뛰어봐라. 너는 너 한바탕 자고 가도 문제 없겠다, 임마. 이렇게 하고 시험 토끼를 보면서 가는 거야. 거북이는 뭘 봤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뚜벅뚜벅 내 길을 간 거예요. 그 결국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 삶 공식도 똑같다고 봐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면 장시간 타면 멀미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근데 왜 멀미를 하죠? 왜 멀미하죠?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네요. 왜 멀미할까요? 뇌가 흔들리니까. 혹시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 사장님 차를 모시는 기사, 운전기사, 그 사람들이 멀미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멀미 안 는데요. 똑같은데 왜 그런 사람은 멀미 안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고 어디 장기간 가면 왜 멀미를 하죠? 그거 희한하죠. 제가 그 정답을 찾아봤거든요. 하루 만에 찾은 게 아니라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사나 조종사나 운전사는 삶의 목표가 뚜렷해. 우리 사장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목포항을 가든지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가든지 손님을 딱 안전하게 모시고 어디 공항에 도착하든지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딱 정해진 사람은 절대 멀미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8주간 2시간 강의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8주의 종착역인 자격증을 받고 수료증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겠다. 목표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졸리지가 않아요. 멀미도 안 해요. 그런데요, 들을 만한 게 있을까? 그래, 그건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멀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 결심하셨으면 박수로 한번 답을 해주시죠. 마지막 날까지 한번 멋지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이제 뇌라는 말을 빨간 걸로 썼네요. 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요.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네이버하고 구글에 있는 뇌에 대한 지식을 1시간 반 동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한 30년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뇌, 건강에 대한 것들을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그 과정에 집중적으로 6개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법 평균보다는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의 진실, 뇌의 비밀을 좀 제가 캐치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첫 번째 비밀 한 가지 얘기하면 뇌. 국가로 보면 어딜까요? 청와대? 미국으로 보면 어딜까요? 백악관? 안 그렇습니까? 최고 두뇌 집단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곳. 이게 바로 뇌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아무것도 이러지 않고요. 계속 슬렁슬렁 조르고 때 맞춰서 밥이나 먹고 그러면 그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삶이 되겠어요? 열심히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많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국민을 살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뇌 기능도 똑같아요. 뇌 기능 똑같아요. 그래서 이 뇌의 비밀을 제가 터득했던 세 가지 비밀을 공개할 거예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뇌의 비밀. 혹시 제 비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있는데, 뇌는 불편한 진실에도 좋습니다. 비밀이 있다고? 어떤 것들이 비밀일까? 혹시 저 앞서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뇌. 영어로는 브레인. 뭐죠?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 생각에 따라 보는 것도 생각에 따라. 예, 생각이 있다. 예. 생각에 따라 보는 것도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뇌의 비밀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비밀 1. 뇌는 언어를 몰라요. 언어. 뇌는 언어를 몰라요. 말을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뇌는 어떤 말을 듣나요? 밖에서 하는 말을 귀로 듣잖아요. 그죠? 밖에서 하는 말은 귀로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자성의언이라고, 내가 하는 말, 나한테 하는 말 있지. 야, 너 참 수고한다. 지금 기분 괜찮지? 아주 짱이지? 이렇게 하면은 뇌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뇌는 언어를 모르니까. 몸이 쑤시고, 몸이 막 뻘쩍지근하고 뭔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때도, 야, 컨디션 괜찮은데? 그러면 뇌는 컨디션 짱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성이언,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고급스럽게, 좋은 말로, 건강하고, 유쾌한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뇌는 언어를 몰라요. 두 번째 비밀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뇌는 현실을 몰라요. 뇌는 현실을 몰라요. 이 뇌의 주소를 제가 밝혀볼까요? 뇌는 두뇌라고 하는 감방 속에 갇혀 있는 죄인 것 같아요. 두뇌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깜빵 속에 갇혀 있는 죄인 것 같다고요. 그 안에 갇혀 있다고요, 뇌가. 그런데 현실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알까요? 이게 바로 오감이에요. 오감. 안이비설신, 여러분, 눈, 코, 귀, 입, 혀, 촉, 이게 감각 아닙니까? 이 감각을 통해서 뇌가 판단을 해요. 혼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학습, 공부, 뭘 공부하냐 보면 오감 학습가 되는 거예요. 오감 학습. 인간이 되려면 맨 먼저 오감 학습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세 때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3R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3R. 3하고 R. 근데 R자가 들어가는 게 3개인데, 리딩, 읽는 거, 라이팅, 쓰는 거, 아리스메틱, 세마기. 요 세 가지를 배우면 중세 고세 때는 사람으로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계산기가 다 해주고 AI에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그 시대의 사람이 지금 와서 산다면 바꿔야 됩니다. 종목을.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눈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책도 봐야 되고 여행도 해야, 사람도 보고 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뭘까요? 잘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는 현실을 모른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각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게 오감이다. 대표적인 선수가 누굴까? 눈, 귀, 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주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이렇게 신체학습, 감각학습, 이런 것들을 언급한 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론으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남았네요. 이거는 제가 상당한 오랜 동안 교육과 책을 보고 서울대 의과대에 있는 서유원 교수님하고 가천대학에서 같이 있으면서 주고받으면서 많이 터득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주었던 아주 멋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뇌는 운동화를 신었대요. 뇌는
운동화시는 뇌는 운동화를 신고 있대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얼마나 운동하고 싶겠어요. 운동화 새 거 신었는데 막 달려 뛰고 싶은데 이 안에는 가만히 운동화하고 가만히 있으면 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표현은 않지만. 그러니까 뇌는 운동화를 신은 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는 가만히 있게 된다고. 뇌는 고차가 된다고. 뇌는 치매 걸린다고. 그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세 가지 비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목하고 살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언어를 모른다고 그랬나요? 언어. 두 번째가 뭐라고 했나요? 현실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고. 세 번째는 뭐죠? 뭐가? 운동화를 신었다고. 내가 운동화 신었다고. 내가 운동화 신었다고. 내가 운동화 새 거 신고 있는데 지금 운동 안 해주면 얼마나 피작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원에서 어느 직원이 발표를 하는데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강의 주제가 2시간짜리인데 미라클이라면 기적이에요. 기적. 모닝은 아침이잖아요. 아침. 여러분 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니실 때 인도를 건너실 때 인도 신호가 있으면 딱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떨어지면 건너시는데 파란불 떨어졌다고 고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골든타임 3초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 3초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불이 켜지면 왼쪽 1초, 오른쪽 1초, 앞에 1초 보고 그 다음에 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화기 있나요? 이 소화기 어디 있나요? 여기요. 이쪽이에요. 이 소화기가 분사되는 게요. 이렇게 발화가 되면 이걸 꼭지를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분사되는 초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초쯤 나가는지 아시나요? 이게 분사되는 시간, 초, 몇 초 정도? 15초. 15초 정도 분사가 되면 그 다음에 분사가 안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막 불은 점여 오르는데 그거 안 나온다고 계속 그거 있다가는 내 목숨을 잃어버려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고장이 나면 몇 분 안에 응급 조치해야 되죠? 한 5분 정도 안에 조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뇌의 골든타임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한 3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에요. 누구 얘기가? 서희환 교수가. 제 얘기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걷기 운동해 주시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노래 18번지 5곡을 골라가지고 많으면 2곡만 하셔도 좋으니까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노래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눈동자도 그냥 이렇게 정면만 보지 말고 우 아래 다 하시라니까 이게 다 운동이에요. 걷는 것도 그냥 점잖게 이 걸음만 하지 마시고 건강히 걸음도 좀 거시고 가다 걸음도 좀 걸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의 골든타임이 있다. 아침 3시간. 그 시간을 눌리시면 안 됩니다. 졸린다고 또 이불 덮고 누워서 자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이라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뇌는 현실을 모른다. 언어를 모른다. 운동화 신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뇌가. 근데 얼마나 중요하느냐? 청와대처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인간의 뇌는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층 구조예요. 3층 구조. 맨 위에는 인간의 뇌가 있고 그 안에 동물의 뇌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있냐면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에 고장이 생기면 치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뇌가 뭐냐면 동물의 뇌죠. 이게 치매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치매가 거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 비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움. 깨닫고 행동하고 깨닫고 노래하고 깨닫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평생 학습이에요. 여러분 삶 중에 이런 종목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60대 후반에 들어있는데 지금 대학원에 다시 대학원에다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하냐면 AI 인공지능 있죠. AI 인공지능 경영전략 MBA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 전문가인데 뇌는 새로운 걸 무진장에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상식이나 교양이나 지식을 주지 않고 똑바른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내가 너무 예절을 못한 거죠. 뇌한테 끊임없이 고급 정보 주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운동도 해주면서 요구할 걸 해야죠. 그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안전무사 100세를 보장하라. 이거는 대모할 때 구호에 해당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대충 강의할 거 제가 다 해버렸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 한 10분 정도만 더 있다가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기 제가 이제 뇌, 배움 이 두 가지를 딱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기억하는 시대는 우리 선배님들은 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기억 얼마나 발달해서 많이 외울수록 정답 많이 맞히고 정답 많이 맞히 외운 걸 가지고 한 개라도 더 맞히면 성공, 하나 틀리면 탈락, 실패, 추락.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요새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외우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건 다 해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뭐 하냐면 인간관계, 여러분처럼 딱 앉아갖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하고 어떤 일 있으면 우원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뽕짝을 더 맞춰보고 자 우리 좀 기분이 언짢아 저기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따끈한 정, 깨달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머리에 기억하는 공부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게 하냐 그러면 깨달음.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까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살면서 절대절명한 위기를 겪거나 충격적인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확 바뀌었던 그런 것은 살면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경험, 이 깨달은 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딪히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공부를 담당하는 과거에는 공부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은 어디냐면 뇌였다. 뇌였다. 근데 지금은 이 뇌는 뇌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 먼 사람은 음악 못하나요? 이거 다리가 없는 사람은 운동 못하나요? 몸에서 다 대체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디가 고장나면 옆에 거가 작동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신체가. 그게 신체학습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온몸이 내 학습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내 몸에서 공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뇌다. 두뇌밖에 없다. 이게 O일까 X라고 선택하면 여러분 O 하실래요? X 하실래요? X. 크게 하세요. X. 온몸이 학습하는 도구입니다. 부딪히면서 하시라고. 아이 예쁘면 안아주시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삶 자체를 파워시키는 학습을 하시라는 걸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이제 아주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서양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양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치채셨죠? 저쪽은 누군가요? 힌트, 소시입니다. 소크라테스. 저기 나오나가 뭐라 했습니까? 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 툭 던지고 한 말 내가 얼리 알겠어. 모르겠어요 테스형. 노래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 너 자신을 알라. 그래놓고 말을 어떻게 알으라고 답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툭 떠나고 가버린 거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철학인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주었어요.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 던져주고 갔다고요. 소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 노바디란 말 들어보셨죠? 노바디. 네. 난 정말 하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일 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를 너무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썸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썸바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두 가지를 갖고 있던데 소크라테스는 강조를 그쪽으로 한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에 숨겨진 진짜 말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라. 누가? 소크라테스가 언제? 2500년 전에. 지금도 하나도 오답이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거는 정말 정년이 없습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투자라 없다고 봐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들 용돈 주는 거요. 그거 그만 주셔도 돼요. 공부한다면요. 어떤 강의하는 연사가 온다면 제목을 프랑카드가 걸렸어. 그 연사가 1시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동안 배워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영역을 1시간에 해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라는 거죠. 이렇게 배움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구상에 사람이 75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잊어버려요. 뭐라고 했죠? 가장 강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말고 이쪽에는 누구냐면 공시입니다. 맞죠? 공자, 공양이. 그런데 훌륭해요. 훌륭해요. 근데 이 양반은 끊임없이 유학을 통해서 지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도리를 중시했습니다. 도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가운데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게 뭐죠? 흥인지문. 서쪽에 있는 게 뭐죠? 도리문. 남쪽에 있는 거 뭐죠? 숭례문. 북쪽에 있는 거는요? 홍지문. 가운데 있는 거는요? 보신각. 근데 그걸 선조들이 얼마나 도리, 예의를 중시했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벌써 4대, 수도 서울에 4대 문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하고 문을 만들었다. 얼마나 교육적이고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고 동방예의지구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2가지만 더 얘기해봐. 나라의 충성, 1가지 더 말해봐. 부모의 효도. 이게 사람 도리의 전부입니다. 인의의 지신 하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라. 그 두 효도. 여러분 효도는 많이 하셨지만 효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때문에. 탓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식이 없어요. 어디 가서 국가가, 사회가 누구하고 이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지성을 강조했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라는 걸 탐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동양하고는 마냥 달라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이라고 그래갖고 동서양이 같이 어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다 섞어져 버리고 섞어져서 제품 하나 만들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든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류입니다. 한류.
서양은 서양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만든 역사 문화였고 동양은 동양에서 만든 수천 년의 역사였는데 갑자기 서구화가 빨리 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갑자기 밀물과 썰물이 교차돼 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진 문화냐 이게 한류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밤 9시에 뉴스 제일 골든타임이잖아요. 텔레비에 땡땡땡땡 하고 9시가 되죠. 그때 딱 브라운관을 장악한 이 TV가 뭐냐면 삼성 TV예요. 이게 이제 동서양이 구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목을 이쪽만 사는 게 아니고 저쪽만 사는 게 아니고 기우기우도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판단을 잘해줄 거 아닙니까? 최고의 판단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령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엔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유엔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렇게 나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엔에서는 뭐냐면 65세 인구가 7% 이상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뭘 나왔느냐면 7% 단어 또 잘랐어. 7%일 때는 고령화라고 하고 14%가 되면 더블이 14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화자 빼고 고령사회라고 하고 또 20% 구간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초월하면 초고령사회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슈퍼급 고령사회가 20%인데 우리나라가 2025년쯤 되면 그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 넘으면 보세요. 5천만 국민 곱하기 20% 하면 몇 명이냐? 그러면 얼마죠? 1000만 명이래요. 65세 인구가. 그리고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묘하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보면 50세부터 55세까지를 준 고령자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세면 파릇파릇한 100세는 반토막도 안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벌써 법에서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세요. 50세를 노인이라고 한다고 말을 혼날 것 같아. 그죠? 말도 안 돼요.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준 나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1세로 가요. 내가 한 70세쯤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에서는 50세를 노령이라고 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회가 정신이 없어요. 아직.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같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입법도 되고 법도 고쳐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고령사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좀 별로 고령이라고는 나이가 들어서 별로 쓸모없음 뭐 이런 느낌 안 드나요? 나 싫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른쪽이 뭐죠? 장수사회라고 하죠. 롱지비티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왜? 여러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지도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실 때 장수사회라고 멋있게 좀 젠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장수사회라는 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아주 최고로 한번 압축을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렵니다. 시작. 장수사회란 고연령 중심 문화가 아니라 연령을 초월하여 남녀노소와 함께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말한다. 마음에 드는 용어가 있나요? 중간에? 연령을 초월하여라는 말씀 마음에 드시죠? 예. 연령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손녀, 친구,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수사회의 모습입니다. 뭐죠? 남녀노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오히려 요새는 여자가 더 이렇게 우먼 파워가 세가지고 저도 집에 가면 공심이다, 공심. 아주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이겨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항목이 국가를 이겨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거 말하거든요.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 싸워서 절대 이기지 마라. 이기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한다. 맞나요? 어떤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까 노래 세 곡을 부르는데 아빠의 청춘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기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의 청춘. 청춘이 아직도 청춘이 있다, 꿈이 있다는 말 표현했고 황소고집 부렸다가 뭐 큰 코 다쳤다는 말하고 뭐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가 내 속도 몰아준다는 말도 이따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게요. 저 할 줄 알거든요. 우리 앞으로 고령사회라는 말 쓰지 마시고 에이지드 소사이티라는 말 쓰지 마시고 롱리비티 소사이티 장수사회라고 말하고 싶다는 걸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공감하시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벌써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배움, 학습이에요. 학습. 조금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소유물입니다. 학습, 영어로 하려고 러닝입니다. 에듀케이션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러닝이라는 걸 잃어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는 시대, 혼자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혼자 독학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간의 팀워크를 잘해가지고 집단지성을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어떤 멋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시대예요.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평생학습자예요. 글로벌 세계로 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이쁜 말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오픈입니다. 클로즈 닫는 게 아니고 오픈, 개방. 문도 열어놓고요. 친구하는 것도 여기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죠? 소셜, 사회적 관계, 친구, 친척, 이웃, 사회 어떤 단체 이런 관계에 의해서 파워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인간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내가 갖는 자유감 이건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퍼스널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바일. 아날로그 시대는 가버렸죠. 아날로그. 지금 와 있는 시대 모바일 시대입니다. 이걸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 않나요? 완전히 시대의 트렌드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주 익숙하셔야 돼요. 예, 오픈, 클로즈가 오픈, 소셜. 그 뭐죠? 내 개별의 존중. 그 다음에 모바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머리에 탁탁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약속대로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